먼저 지금 그 명태균 관련된 국정농단 관련된 얘기를 좀 뉴스를 먼저 다뤄볼 건데, 자 먼저 기사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저들의 대응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김건희를 빼내야 됩니다. 윤석열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현직 정치인들이 관련돼 가지고 어떤 공천에 영향을 미치거나 작업을 했다라고 치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당직이니까.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김건희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명태균이는 해도 돼요. 왜냐면 그 민간인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달라. 근데 김건희가 하게 되면 대통령의 친인척이 이거를 영향을 미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정부의 대응은 아니야. 김건희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지인일 뿐이야 라는 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태균이 이 일은 내가 다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나는 민간인이고 개인적으로 직업이 정치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조언을 하는 자체는 죄가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건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설계가 된 거야라는 프레임을 짜갖고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건희 일병 빼내기. 그렇지. 김건희 일병 구하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명태균이 어떤 정치인을 만나서 무슨 조언을 하든 그걸 갖고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든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야. 근데 명태균의 말을 듣고 김건희가 어떠한 형태로든 힘을 써줬다라는 단계에 가버리면 국힘은 공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시선을 틀기 위한 조정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길을 쓰고 김건희를 껴넣기를 하는 게 JTBC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JTBC는 도이치 특검, 그러니까 도이치 관련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 검찰이 흘려준 소스, 네, 한동훈파이거나 아니면 김건희를 원래 수사에 왔던 예전에 캐비넷에 들고 있는 파이거나 아무튼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소스로 특검을 조지고, 그러니까 특검으로 그 도이치 주가 조작을 처리해야 된다는 쪽을 조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태균을 등장시켜서 정치적인 이거를 끌고 있는 거는 더 이상 비선 그룹이 끼어들지 말아라, 이제 정치에. 라고 하는 걸로 손절을 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양동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진당에 입당하던 당시에 그 모든 주선을 명태균이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JTBC 단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룬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직전인 2021년 7월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룬과 이준석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김건희와 명태균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윤석열과 이준석이 만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장소가 코바나 컨텐츠였다는 거예요. 물론 뭐 거기도 대통령 서로가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제3의 지역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코바나 컨텐츠 장소를 빌렸고 거기에서 김건희와 명태균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이미 두 사람의 만남의 배경에 김건희와 명태균이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거야. 아니 뭐 백반양보해서 코바나 컨텐츠 대표가 김건희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죠. 배우자니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더 대선 이후에도 명태균과 김건희가 연락을 취했다는 건데요. 올 2월에는 공천 관련 얘기를 나눴고 4월까지도 텔레그램으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거 브로커로 알려진 사람과 왜 대선 이후에도 연락해서 정쟁의 빌미를 주는지 모르겠다. 주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들도 김건희가 부적절하게 정치 브로커와 계속 연락을 한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준석이 당대표를 만들어준 명태균의 그 영향력이 이준석하고 직접적인 연결고가 1차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명태균은 이 윤석열이한테 그 이미 대선을 나가라 하고 출마를 권유를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상태이긴 하지만 힘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따지자면 준석이가 훨씬 더 말을 잘 듣는 꼬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2021년 5월에 명태균을 김영선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2021년 7월, 그러니까 두 달 후에. 두 달 후에 요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다 같이 만난 거예요. 이준석까지. 그럼 이 당시에 명태균은 양쪽에 다 걸쳐 있는 상황인 거고, 아마 이준석은 윤석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적극적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당대표고, 대선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거쳐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100% 내 편으로 생각하고 만날 단계는 아니었다는 거지. 껄끄럼하고 뭔가 영향력이나 나중에 당내 권한을 나눠 가져야 되는 일종의 경쟁자의 신분으로 경계하고 만났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그때부터 김건희하고 명태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준석이 눈치를 알았으면 이준석은 이때부터 윤석열은 바지구나. 실제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거는 김건희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준석은 한 번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어도 김건희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지금까지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즉 이 나라의 실세가 그 당시에 윤석열의 어떤 실력 배우자가 김건희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윤석열을 믿고 말하자면 같이 동업을 한 게 아니라 김건희를 믿고 같이 동업을 했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아무튼 이때부터 명태균은 사실상의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과정까지 그리고 당선을 시키는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자기는 실제적으로 뭐 3억 7천만 원 여론조사 비용만 얘기하지만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컨설팅을 했을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대화와 녹취와 뭐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거를 수 테라바이트 분량의 양을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고 휴대전화를 뺏길 때를 대비해서 따로 포렌식을 해갖고 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명태균은 애초에 두 사람을 연결시켜갖고 그땐 되든 안 되든이지 사실은. 그때 윤석열이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어찌됐거나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약점으로 내가 이 사람을 도왔던 공로로 이 나라 정치를 한번 확 잡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야심가가 아니냐. 옛날에 그 고서에 나오는 여부리 같은 놈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하고 나눴던 모든 대화력 또 뭐 텔레그램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내가 다 갖고 있는 거다. 내 거다. 나랑 통한 거다. 라는 식으로 해갖고 내가 김건희한테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정하게 과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정권의 실세라는 거야. 근데 정말 김건희 입장에서나 윤석열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더러운 게 그 말이 맞다고 해줘야 지들이 안 다쳐요.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싶어도 아니야 그런 적 없어라고 말해버리면 김건희가 죽고 윤석열이 죽고 국진당이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맞아요 라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명태균이 앞으로도 남아있는 뭐 대선 자녀 임기 기간뿐만 아니라 다음번 지방선거나 다음번 대선 총선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선언하고 지나가는 거야. 이러면 윤석열보다 명태균이 앞으로 한동훈보다 명태균이 보수 정치 내지 이 나라 정치에 대한 막후 인사권, 추천권, 공천권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네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명태균이 앞에.